번째는 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변이. 그림 잠깐 보면 변이는 아까 기린 같은 경우는 목이 긴 기린, 가운데 목 길이 기린, 목이 짧은 기린 있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 긴 기린 그림일까, 목 안 긴 기린 그림일까? 따라해봐. 어렵죠, 그지? 문과예요. 중요한 건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유전자가. 목 긴 유전자, 목 중간 유전자, 목 짧은 유전자. 유전자의 종류가 다르니까 목의 길이가 달랐던 거잖아. 마찬가지야. 자주색 꽃과 흰색 꽃은 유전자가 달라. 어떻게 달라? 자주색 색소를 많이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자주색 꽃이 되고요. 자주색 색소를 만들지 못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흰색 꽃이 되는 거야. 흰색을 만들려는 유전자가 아니라 자주색 색소를 만들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색깔이 결정되는 거죠. 분홍색 꽃도 마찬가지야. 분홍색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붉은색 색소를 적당하게 만들면 분홍색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형질도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유전자는 왜 달랐을까? 아까 목이 긴 기린, 중간 기린, 짧은 기린. 부모는 같은 부모였을 거 아니야? 같은 부모인데 왜 목의 길이가 다 다르게 태어났지? 선생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선생님의 어머니가 계실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커요. 나와. 왜 웃어? 내가 제일 커.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내가 커요. 무려 우리 아버지보다 1cm가 커요. 1cm면 10mm야. 안 할게. 아무튼 그러면 작은 유전자 안에서 큰 유전자 그만할게. 아무튼 유전자가 다른 게 나왔잖아. 왜 이렇게 다른 유전자가 나올 수 있냐면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가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서 이 둘 중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는지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 거 아빠 거가 섞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림으로 되게 잘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유전자가 왜 달라지냐에 대한 그림으로 이것만한 그림이 없을 것 같아요. 흰색 바둑이와 황토색 바둑이가 결혼했어요.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그치? 알 수가 없네요? 외부 생식기도 모르겠고 아무튼 둘이 결혼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섞이니까 자식들 봐봐. 오 예뻐라. 점박이 그죠? 바둑이 점박이 이게 태어났죠? 엄마 아빠 유전자가 섞여서 이런 예쁜 점박이 애들이 태어난 겁니다. 점박이 애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섞이다 보면은 우연히 큰 것끼리 맞아 들어가면 엄청 큰 목 길이를 가진 유전자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아주 작은 것들이 뭉쳐지면은 작은 목 길이를 가진 기린이 태어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무작위로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무작위로 결합돼서 자식이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유전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유전적 변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변이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말한 건 유전적 변이야. 개체들이 유전자가 달라서 형질이 달라. 유전자가 왜 다르게 나타나냐? 부모 때문이야. 부모가 생식세포 결합될 때 아주 무작위로 결합이 되기도 하고 조합되는 거 되게 여러 가지 조합이 될 수 있어. 사람의 염색체가 46개가 유전자가 2만 개인데 내가 2만 개 유전자나 엄마의 2만 개 유전자가 만나서 자식을 만들 때 얼마나 수많은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겠냐. 그죠? 그래서 쌤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다 가진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또 자식을 막 낳아서 나랑 똑같은 얼굴을 가진 자식을 낳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낳는다면 한 60조 명의 아이를 낳아야 60조 명 정도의 아이를 낳아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애가 나온대요. 그만큼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확률로 다른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60조 명의 아이를 낳아요. 말도 안 되죠? 아무튼 그래요. 유전 정보, 유전자 차이 때문에 변이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는 내가 자식을 만들 때
또 물려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전적인 변이 때문에 내 목의 길이가 길다면 자식도 목이 긴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식에게 유전될 수 있는 게 유전적 변이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변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 비유전적 변이는 자식이 전달이 안 돼. 아까 후천적으로 획득된 변이야. 왼손이 길어진 류현진처럼 후천적으로 획득된 거, 즉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난 거. 이 여자 봐봐. 어우, 여인이래. 어딜 봐서 여인이야? 할머니인데. 이제 여인과 할머니 같은 건가? 아무튼 이 할머니는 할머니야. 이 할머니는 목이 엄청 길다. 태어날 때부터 목이 길었을까? 아니야. 나이를 한 살 먹을 때마다 이거를 끼운대요. 이 한 살마다 끼운 것 같진 않아요. 그죠? 한 3년에 한 번씩 끼운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면 30살, 90살인가? 아무튼 2년에 한 번 하시더라도 한 60살 돼 보입니다. 나이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끼우는 거야. 끼우다 보니까 점점점 늘어나서 목이 이만큼 길어진 거야. 이 여자의 목이 길어진 이유는 유전적인 거야? 비유전적인 거야? 비유전적인 거야. 그러므로 자식에게 전달되는데 안 돼. 자식은 또 똑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목을 길게 늘려야 돼. 그죠? 이건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될 수는 없겠네요. 그죠?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은 그래서 유전적 변이가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이 카렌족 여인들이 합니다. 카렌족. 비유전적 변이. 아까 용불용설 할 때 설명했던 부분이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 중에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서 쌤이 설명한 건 이거 먼저 설명한 거야. 엄마 아빠가 유성생식, 남성, 여성, 유성생식을 하는 과정 중에서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이 나타날 수가 있어. 그래서 자식의 유전자는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피부가 둘 다 동양인이에요. 동양인 유전자와 동양인 유전자가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근데 자식이 모두 얼굴이 하얗고 까만 색소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눈동자 색깔마저도 없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요. 머리 색깔도 하얘. 이 아이는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 같아요.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돌연변한 거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게 돌연변한 게 돌연변이에요. 뭐 유전자가 뭐 여러 개 조합, 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뭐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뭔지 모르겠어요. 뭐 스트레스, 방사능, 전자파, 약물 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부모 중에서 부모의 유전자의 일부가 자식에게 전달되는 과정 중에 완전 돌연변해버린 거예요. 돌연변해서 이 아이는 아이의 몸에서 색소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병명은요? 세 글자예요. 들어봤을걸? 정답, 알비노. 알비노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알비노. 알비노가 모델로 많이 활동을 하는 거 알아요? 보여줄게요. 좀 징그러울 수 있습니다. 자, 알비노 모델들입니다.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안 보이나? 알비노 모델. 되게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얼굴이 하얗고 머리도 하얗고 다 하얀색 모습을 하고 있어요. 쌤 가까운 동네 주민 중에도 알비노 아이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알비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그랬어요. 아무렇지 않은데 인사를 해서 어휴 귀엽구나 했지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근데 사람들이 좀 많이 인식이 안 좋으니까 많이 안 다니는 것 뿐이죠.
또 알비노가 옛날에도 알비노가 있었어.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옛날 중세 시대 때 태어난 모든 알비노는 다 화형당했어요. 마녀라고. 마녀가 태어났다고 화형. 남자도 마남. 마남 없나? 마녀. 아무튼 저주받은 아이라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지금은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어. 그냥 단순히 알비노는 단순해요. 뭘 못하는 거다? 색소를 그냥 못 만드는 거야. 우리 색소를 많이 못 만드는 종족이 백인종이에요. 백인종보다 더 많이 못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색소를 어느 정도 좀 적당히 만든 게 우리입니다. 색소를 겁나 많이 만드는 게 누구야? 흑인들인 거야. 흑인들인 겁니다. 흑인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멜라닌 색소라고 해요. 갑자기 뭐야? 야, 수업 시작한 지가 지금 100만 년이 됐어 지금. 그래서 엄지도 몰랐네. 왜 이렇게 비노했지?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지? 깜짝이야. 놀래가지고 놀래라. 알비노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비노는 색소를 많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동자를 구성하는 까만색 색소 있잖아. 이것도 못 만들어. 어떻게 될까? 눈동자가 투명합니다. 눈동자가 투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 눈동자 안쪽이 보여요. 저 안쪽에 뭐가 보일까? 망막이 보여요. 망막. 망막에 뭐가 많은지 알아요? 핏줄. 얘네 피는 빨개요. 핏줄은 빨개요. 그럼 눈이 무슨 색깔을 보일까? 빨간색. 마녀 같겠죠, 진짜. 근데 까매요. 이건 서클 렌즈. 모든 알비노 모델들은 서클 렌즈 착용하는. 안 그러면 사람들이 혐오스러워. 렌즈 착용, 렌즈 쓴다. 렌즈 잘 나오잖아. 근데 중세시대엔 렌즈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죽었어, 그지? 안타깝다. 렌즈를 그때 갖다 줬어야 되는 거. 렌즈 배달 좀 해주겠어. 렌즈 배달. 그래서 눈동자가 빨개요. 그래서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여자 한 명 있긴 했었는데 눈동자가 좀 빨개요. 잘 안 나오네요. 이걸 보니까 약간 이것도 렌즈를 낀 것 같은데 눈동자 색깔이 남자들은 잘 안 끼니까 그런가 보다. 눈동자가 빨갈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그냥 남자가 빨갛습니다. 어디였지? 사라졌어. 알비노 사라지고 막 그래. 자기 검색하는 거 알고 있나? 여기 있다. 눈동자 좀 빨갛죠? 이게 사진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빨개서 빨간 거야. 뭐. 무섭겠죠? 보이나? 빨갛죠? 안녕. 빨갛죠? 좀 빨갛게 보이는 게 안에 이제 망막이 보인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알비노 같은 이런 유전적인 변이는 돌연변이라고 불러줍니다. 아니 얘네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갑자기 초록색이 태어난 거야. 뭐라고 설명할 거야 이거를? 유전자 조합이 어떻게 됐길래? 이게 아니라 돌연변이 때문에 태어난 거야. 돌연변이. 이 돌연변이는 잘 들어. 돌연변이는 대부분 생존에 불리한 상태로 태어나요. 돌연변이 대부분. 우리 사람도 돌연변이를 낳습니다. 크게 한 4종류 정도의 돌연변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들어봤을 거야.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초남성, 초여성 증후군 등등. 아무튼 다운 증후군은 못 떠올라요. 약간 정신지체. 그죠? 정신지체. 눈과 눈 사이가 좀 멀고요. 인중이 좀 짧고요. 목도 짧아 이렇게.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외형적 특징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 중에서 영화 배우 하는 다운 증후군 환자도 있고 그래요. 환자라기보다 다운 증후군 유전자를 가진 그런 비정상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비정상인. 우리는 정상인. 아니죠. 우린 비장애인. 그들은 장애인이라고 부르구나. 뭐가 또 좋은 편이라고 배우는데 까먹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사람 중에도 있는데 다운 증후군 아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확률은요? 거의 없습니다. 결혼하려고 할까? 그래서 자손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전달이 안 되게끔 이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한 상태로 자연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생물한테도 이런 알비노니 뭐니 이런 돌연변이가 있을 거 아니야? 다 생존에 불리한 상태로 태어나니까 다 죽어요. 다음 때로 DNA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돌연변이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채로 태어난 걸 상상해서 만든 게 엑스맨이죠. 나만 봤어? 엑스맨. 울버린 몰라? 울버린 뭐? 칭! 하면 팍 나와. 나만 하나? 아무튼 이런 엑스맨 같은 그런 영화가 초능력자 이런 돌연변이들을 따로 교육시켜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컨셉으로 나옵니다. 어쨌거나 하지만 그거는 진짜 공상과학이고 대부분의 자연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들은 생존에 불리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생각해봐. 내가 새야. 하나 먹어야 돼. 뭐 먹을래? 좀 징그럽다. 안 먹어. 이러지 않고 눈에 잘 띄니까 얘 먼저 먹어요. 눈에 잘 띄는 거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존에 불리합니다. 자, 돌연변이라는 것도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돌연변이도 얘가 유전자 자체가 돌연변한 거니까 얘가 자식을 만약에 낳는다면 초록색 자식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도 유전적 변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전달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같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나와 있죠? 돌연변이 역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자식에게 유전이 될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자식의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우리 아까 말티즈, 포메 품종이 갈라졌다. 둘은 모양이 좀 다르죠. 모양이 다르다. 얘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야. 얘네도 어떤 돌연변이로 인해서 모양이 좀 달라진 게 살아남아서 그 녀석만의 고유한 품종으로 발전된 거고 얘도 그 녀석의 고유한 품종으로 발전된 거야. 여기서 따지면 얘가 살아남아가지고 얘가 자기만의 집단을 만들고 얘는 자기만의 집단을 만들어서 모양이 좀 다른, 색깔이 다른 품종이 만들어진 거지. 왜 품종이라고 표현하면 완전하게 종이 갈라진 건 아니야. 진화가 일어난 건 아니야. 왜? 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생식 능력을 갖춘 자식이 태어나거든. 아직은 종이 갈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품종만 좀 달라진 거야. 마찬가지 둘이 결혼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식이 태어나기 때문에 품종만 갈라진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런 변이가 또 자연 선택이 반복되게 되면은 생물은 뭐 하게 된다? 진화를 하게 된다라는 말이 맨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이가 반복되면 진화가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진화에 대한 더 세부적인, 진화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론을 알고 있는 거야. 책에서는 이런 종의 분화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종이 나오고 있어 라고만 설명하고 있고 생식 능력에 대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많이 알고 있는 예입니다. 다윈의 위인전을 읽어보면 다윈이 어디에서 자연선택설에 대한 힌트를 얻었냐면은 바로 갈라파고스 군도를 여행하면서 이걸 알게 되는데, 갈라파고스 군도는 말 그대로 군도라서 섬이 겁나 많은 곳이야. 그래서 A라는 섬에 가가지고 새를 잡아 동네 주민한테 가서 이 새 이름이 뭔가요? 핀치새래. 부리가 막 넓적해요. 이게 핀치새구나. B라는 섬으로 날아갑니다. 배를 타고 가서 B라는 섬에 가가지고 B라는 섬에도 이상한 새, 부리가 되게 짧아. 이 새를 잡아다가 원주민한테 물어봐. 이 새 이름이 뭡니까? 핀치새인데요. 왜 핀치새? 이상하다. 부리가 다른데? C라는 섬에 갔더니 부리가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어. 잡았어. 원주민한테 갔어. 이건 절대 핀치새가 아니야. 완전 달라. 뭐라 그래? 핀치새인데요. 이러면 뭔 일이지? 세상에 있는 모든 새는 이름이 핀치새인가?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 다 같은 부리 모양으로 섬에 퍼집니다.
근데 그 섬마다, 그 섬마다 먹을 게 달라. 큰 부리를 가진 녀석은 큰 열매 같은 거를 이렇게, 씨앗 같은 걸 꽝꽝 호두 같은 거 깨먹으려면 좀 부리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먹이가 많은 곳이고, 좀 뾰족한 거는 이제, 과즙 같은 거, 나무 과즙 같은 거 빨아먹고, 열매 과즙 같은 거 빨아먹을 때 길쭉한 게 유리할 거 아니야? 마지막에 이렇게 갈고리 모양인 건 고기 같은 거 뜯어먹기 좋은 거잖아. 그래서 거기 그 섬마다 존재하는 먹이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그렇게 변화가 된 거라고 해야 돼. 그런 부리 모양을 가진 게 살아남은 거야 라고 해야 돼. 그런 부리 모양을 가진 녀석이 살아남은 거야. 자, 변화된 게 아니야. 봐봐, 생각해봐. 이런 거야. 여기가 고기가 많은 C라는 섬에 부리가 이렇게 생긴 엄마 아빠가 옵니다. 여기 살기가 좋겠네. 결혼을 해요.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이 이런 자식, 요런 자식이 태어나. 왜? 둘이 생식세포가 다양하게 조합되다 보니까. 물론 엄마 아빠 닮은 자식이 제일 많이 태어나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 어떤 음식이 많냐? 고기가 많아. 그치? 그러면 1번 자식, 2번, 3번, 4번, 5번 자식 중에 누가 생존에 유리하겠어? 5번 자식이 생존에 유리하다. 맞아요? 그래서 5번이 살아남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몇 마리가 죽어? 1마리, 2마리, 3마리가 죽어. 얘랑 결혼하겠지. 그죠? 결혼하면은 얘네는 이런 유전자를 가진 자식을 낳을 확률이 더 많아지겠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부리가 갈고리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잘 생각해. 부모가 갈고리 모양의 자식으로 변해간 거야. 부모로부터 자식 가면서 갈고리 모양으로 변해간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낳은 자식들이 가진 변이 중에서, 잘 들어, 변이 중에서 자연에 유리한,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녀석이 살아남아서 그 자식에게 자기 DNA를 전달하는 거야.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변이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변이를 가진 녀석이 살아남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C라는 섬에 나중에 와보니까 이런 부리를 가진 놈들만 되게 많아. 처음에 내가 갔다는 건 이놈인데 얘가 일로 변화됐나 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낳은 자식 중에 이렇게 생긴 자식들이 살아남았구나 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중이야. 변이가 일어났다는 표현보다도 이 변이를 가진 놈이 살아남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각 섬마다 길고 뾰족한 부리가 유리한 지역이 있고요. 크고 두꺼운 부리가 유리한 지역이 있어서 그런 지역에 맞춰서, 먹이에 맞춰서 부리 모양이 그렇게 된 것들이 살아남는 게 갈라파고스 군도인 겁니다. 이걸 다윈이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 선택으로 된 거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지.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A라는 섬은 이 모양으로 이제 거의 고착이 되고요. B라는 섬은 이 모양으로 고착이 되고 C라는 섬은 이 모양으로 고착이 되겠죠. 나중에 요 녀석을 한 마리씩 데려다가 결혼시켜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없어? 자식은 낳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자식이 안타깝게 뭐라고? 내가 보잖아. 여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자식이 태어난다면 얘네는 이미 종이 갈라진 거야. 종이 갈라졌네? 즉 뭐가 일어났네? 진화가 일어났네. 진화가 일어났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왼쪽 먼저 볼게요. 이게 뭐냐면, 밝은색 지의류로 덮여 있을 때, 나무에 지의류가 이렇게 하얀색의 지의류가 뭐냐면, 이렇게 덮고 있는 거. 원래 땅을 덮고 있는 류를 지의류라고 하는데, 나무를 덮고 있네요. 자, 하얀색, 밝은색 지의류가 덮여 있을 때는 검은색 나방과 흰색 나방이 쭉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누가 더 눈에 잘 띄어요?
검은색 나방이 눈에 잘 띄죠? 내가 새야. 누굴 잡아먹을 거야? 검은색을 잡아먹습니다. 그죠? 그럼 자연 선택된 건 누구야? 흰색 나방이 자연 선택된 거예요. 살아남았잖아. 살아남은 게 자연 선택된 거라니까. 그래서 이거 왼쪽 지류가 흰색일 때는 누가 자연 선택된다? 이 하얀색 나방이 자연 선택돼서 하얀색 나방의 개체수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공업 암화라 그래서 이게 맨체스터 지역이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난 어떤 지역, 영국의 한 지역인데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갑니다. 지류가 시커먼져. 보여요? 또는 지류가 사라져. 그 공해 때문에 지류가 사라지거나 시커먼 나무가 돼버리면 이때는 누가 더 눈에 잘 띄어요? 이 검은 나방이 있는데 잘 안 보이지도 않죠. 검은 나방이 안 보여. 흰 나방이 눈에 잘 보이죠. 흰 나방이 죽습니다. 누가 자연 선택된다? 검은 나방이 자연 선택되는 거예요. 이해요? 그럼 검은 나방의 개체수가 또 이제 늘어나게 되겠네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잘 들어. 환경이 변화하면 자연 선택의 대상도 바뀔 수가 있겠네요. 아까도 기린들이 못 긴 기린이 살아남았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더니 모든 나무가 다 죽고 다 풀로 변했어. 못 긴 기린이 겁나 불편해, 그치? 못 긴 기린이 오히려 죽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자연 선택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지. 누구로? 목 짧은 기린이 살기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런 세상이 오길. 사실은 없어요. 그냥 아무튼 환경이 변화하면 자연 선택의 대상도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완전 웃긴 게 있어요. 잘 봐. 이것도 시험 문제 200만 % 출제됩니다. 봐봐. 이게 뭐냐면 왼쪽이 뭐냐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이게 아프리카거든. 아프리카에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 살아. 이것도 이 뜻이야. 남모양 적혈구가 뭔데? 적혈구의 모양이 남모양으로 생긴 사람들. 정상적혈구는 이렇게 생겼죠. 정상적혈구, 남모양적혈구. 남모양적혈구는 유전적인 어떤 돌연변이로 생겨납니다. 유전적 돌연변이로. 누가 생존에 유리할 것 같아요? 이게 생존에 유리합니다. 얘는 생존에 불리해요. 두 가지 이유로 불리하는데 첫 번째는 뭐다?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얘가 원반 모양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최대한 많은 산소를 포함해서 날라주려고. 표면적을 넓히려고. 근데 기역자, 남모양은 기역자 모양, 이런 모양이면 표면적도 작아지고 산소를 많이 포함할 수 없어. 그래서 산소를 잘 못 날라. 그래서 이런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악성 빈혈에 시달립니다. 악성 빈혈. 뇌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항상 어지러워. 생존에 불리하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역자, 남모양이니까 혈관을 지나가다가 서로 지들끼리 꼬여.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 동맥이 터지기도 하고 막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얘가 생존에 불리해. 그래서 여기는 남모양 적혈구라는 사람들이 생존에 불리하지만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야. 여기는 정상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야. 이 아프리카에 뭐가 찾아온다? 말라리아가 찾아온다. 말라리아 걸리면 옛날에 거의 막 70% 이상의 확률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말라리아, 고열에 시달리고.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병으로서 모기가 말라리아에 걸린 소에서 말라리아에 걸린 어떤 짐승으로부터 피를 빨아먹고 사람을 이어서 물면 사람한테 그 원충이 옮겨가요. 병원충이 옮겨가. 벌레. 작은 벌레가 옮겨가서 막 자라서 이 사람의 몸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 말라리아라는 병인데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다 죽어. 근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말라리아 원충이 물어도 안 죽어. 저항성이 있어. 특이하게. 두 번째 그림 뭐라고 적혀있어? 말라리아의 발생 지역인데 말라리아 무슨 지역이 아닌데? 말라리아의 발생이 일어나고 잠깐만요. 발생 지역이다.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아하 이런 거다. 봐봐 이렇게 봐봐. 거꾸로 볼게.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 여기는 정상인도 살고 있고 남모양 적혈구도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상인들은 다 죽어. 그치? 누구만 남아?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 분포를 조사했더니 이 지역에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만 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만 이주해 온 거야? 아니야, 그 사람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볼 때는 정상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했지만 말라리아라는 환경 변화가 찾아오면 오히려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 선택된다라는 거죠. 똑같아. 환경 변화가 찾아오면 자연 선택 대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만 거의 살고 있어. 정상인들은 여기 못 살아. 라는 표현법으로 이 그래프를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만 많이 살아. 정상인은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왜? 말라리아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볼까요? 마지막 이해가 나옵니다. 마지막 이해는 여기 시험 문제 200만 %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선생님이 현재 나이가 28세.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앵글아웃. 잠깐만. 시켰어. 아무튼 그런데 어떤 고질병이 있어.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약을 먹으래. 약을 먹었어. 약 하나를 먹었어. 다 나았어. 안 아파. 다음에 또 아파. 또 아파서 병원에 또 갔어. 같은 약을 주네. 근데 하나 먹으니까 듣질 않아. 두 알을 먹어야 들어. 그 다음 연도는요. 세 알을 먹어야 이제 안 아파. 그 다음 연도는요. 네 알을 먹어야 안 아파. 왜 이러는 걸까? 내 몸이 그 약에 대한 뭐가 생긴다고 표현한다? 내성이 생긴다고 표현해. 내성. 수면제 예를 들어볼게. 처음에는 수면제 반 알만 먹어도 잠들어요. 근데 수면 부족을 겪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또 이 반 알을 먹어도 잠이 안 와. 하나를 먹어야 잠이 와. 그 다음엔요. 두 알을 먹어야 잠이 와. 그 다음엔요. 세 알을 먹어야 잠이 와. 이런 식으로 내 몸이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자꾸 생겨가지고 웬만해서는 약이 듣지 않는 거야. 그걸 내성이라고 표현해. 내성. 자, 내성이 생겨서 계속 약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돼서 계속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아우 팔이 아프네. 물 뭐 2리터. 아우 이제 안 아프네. 배부르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겠죠. 이걸 약의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명한 의사라면 그 환자에게 계속 같은 약을 처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약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할머니들 고집. 아유 나 그 약 줘. 그 약이 잘 들어. 됐어. 딴 거 안 들어. 고집 부려. 어쩔 수 없이 주잖아. 할머니 약 이거 다 드셔야 돼요. 이렇게 할머니 이만큼씩 약봉지에 이만큼씩 갖고 다니는 할머니들 있다. 할머니 여기 약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런 게 있어 라고 공손하게 나에게 손녀에게 너는 몰라도 돼 라고 아주 이쁜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병원 가서는 그 약 줘! 했던 그 할머니인 거야.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약봉투를 좀 잘 보세요. 약이 적은지 많은지 할머니의 고집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에 대한 얘기인데 중요한 건 내성이 약에 대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내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봐봐. 여기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세균들. 내 몸속에 사는 세균이라고 봅시다. 내 몸속에 이 초록색 세균도 살고 있고요. 보라색 세균도 살고 있어. 세균이 너무 많으니까 몸이 아파. 뭘 먹죠? 약을 먹어요.
세균을 죽이는 약이 세 글자는 뭐야? 항생제. 정답. 항생제를 먹습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세균이 죽어요. 근데 어떤 세균만 죽은지 보여요? 초록색 세균만 죽었어요. 보이나요? 왜죠? 보라색 세균은 이미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약을 딱 먹었더니 초록색 세균이 죽으니까 몸이 안 아파. 그치? 근데 또 살아남은 세균들이 번식할 거 아니야. 막 번식을 해서 초록색은 다 거의 죽고 보라색이 많이 살아남아서 보라색이 막 번식했을 거 아니야. 몸이 또 아파. 또 아파. 몸이 또 아파. 약 좀 다시 줘. 그래서 아까 초록색 약을 죽였던 저 항생제를 처방하면 이제는 약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보이나요? 보라색 세균이 이렇게 많거든? 그 약은 초록색만 죽이는 약이었잖아. 약이 안 들어. 이게 뭐야? 약을 웬만큼 먹어서는 안 들어. 이게 내성이야. 내성이 생기는 원인이야. 내 몸속에 이미 그 약에 대한 내성을 가진 녀석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이 안 듣는 거야. 그 약이 안 듣는 현상을 내성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럼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시험 문제입니다. 내성은 왜 생기나요가 문제야. 내성이 왜 생긴다? 이미 항생제 내성 세균을 몸에 가지고 있죠. 우리 변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A라고 하는 정상적인 세균도 있지만 B라고 하는 유전적으로 다른 세균도 이미 내 몸속에 살고 있는 거야. 초록색이 보라색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록색도 있었고 보라색도 같이 있었던 거야. 그지? 근데 그 비율이 달라진 거지. 그래서 아까 쌤이 초록색이 보라색으로 변화된 게 아니야. 목이 짧은 거에서 목이 긴 걸로 변화된 게 아니야. 처음부터 목 짧은 것도 있었고 목 긴 것도 있었는데 목 긴 게 살아남은 거야. 마찬가지야. 보라색도 있었고 초록색도 있었는데 보라색만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마치 저 집단에서 이 집단으로 뭐 한 것처럼 보인다?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존재한다. 이미 내성을 가진, 즉 유전적인 변이를 가진 녀석은 이미 그 집단에 존재하고 있어. 비율이 작을 뿐이지. 존재하고 있는 게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개의 비율이 많아지면, 그 녀석의 비율이 많아지면은 이제 집단이 마치 변화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선택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선택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가 이건데, 자, 그럼 지구의 환경은 계속 변해왔다. 인정? 그럼 그 환경에 맞춰서 변이가 다 달랐던 어떤 생물들은 그 환경에 맞춰서 변이에 따라 자기의 집단이 가지는 유전자가 자꾸 변해왔다. 인정? 집단이 가지는 유전자가 자꾸 변해왔다. 집단이 가지는 유전자가 변하면서 그 생물의 형태와 성질이 점점점 바뀝니다. 그죠? 형태와 성질이 바뀝니다. 기린을 떠올리면 돼. 되게 목 짧은 기린들만 살고 있었는데 먹을 게 다 위에만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목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야. 목이 긴 녀석들이 살아남는 거지. 자, 다시 지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해왔고요. 그 환경의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맞죠? 누구를 살아남게 할 건지가 결정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생물이 선택이 되고요. 그 생물이 살아남아서 DNA를 남기니까 마치 그 형태와 형질이 계속해서 적응해서 그쪽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까지 일어납니다. 목 짧은 기린과 마지막에 목 긴 기린은 결혼해봤자 자식은 생식 능력이 없네. 완전 다른 종으로 진화되었네. 그럼 뭐가 출현한 거야? 새로운 종이 출현한 거지. 종의 개수가 늘어난 거야. 이렇게 자연은 계속 환경 변화를 통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종의 개수를 점점 늘려갔던 겁니다. 수많은 종이 있는 이유가 이거야. 수많은 종이 왜 나타났다?
두 가지 관점이죠. 신이 수많은 종을 창조했다. 이게 창조론이고 이렇게 변화를 반복하다가 새로운 종이 탄생하다 보니까 수많은 종이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문제 풀면서 정리 해볼게요. 269쪽의 문제입니다.